C++ 개발자가 바라보는 러스트 주제로 양유성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추세요. 네, 안녕하세요. SK텔레콤에서 유일하게 발표를 하기도 하고 스터디 잔이 유일하게 발표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이 좀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농담입니다. 네. 저는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SK텔레콤에서 지금 AI 쪽 업무를 하고 있고 AI 쪽 업무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데보션 프로로 활동하고 있고 그 C++ 한국 사용자 그룹 커뮤니티라는 곳이 있어서 그곳에서 운영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묵찬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잠깐 오픈 레벨의 설명을 잠깐 드리게 되면 3개월간의 여정이었습니다. 제가 아마 나간 포스터에는 서버 개발자로 되어 있었는데 이 3개월 사이에 서버 개발자에서 AI 개발자로 변경이 됐고요. 네, 원치 않게도 이렇게 됐고 일단 스터디 선정 도서는 더 러스트 프로그래밍 랭귀지라는 제 2판을 가지고 저희도 포멀하게 책을 가지고 스터디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물은 지금 데보션에 보시면 블로그들이 있고 그 블로그의 내용들을 좀 정리해 놓은 곳이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터디를 통해서 얻은 것은 지금 이 발표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실 거는 지금 러스트를 사실 이렇게 책으로 한 번 본 거기 때문에 제가 러스트에 대해서 얼마나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애매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C++ 개발자로서 러스트보다는 이제 C++에 대한 중심으로 내용이 좀 전개될 내용이고 그 러스트와 C++를 비교한 내용이 사실 제가 지금 만든 장표에는 코드도 한 줄 없기 때문에 코드나 비교를 하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인터넷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워낙 비교한 것들이 많아서 옥차오님이 인터뷰하시는 유튜브 내용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러스트를 빙자한 C++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배경에 대해 좀 설명을 좀 드리면 C++라는 언어는 1979년에 일단 처음에 클래스 위드 C라는 이름으로 83년에 이제 개정이 됐죠. C with Classes라는 이름으로 이제 시작이 되었다가 C++라는 이름으로 83년도에 개정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더 프로그래밍 랭귀지라는 게 퍼스트 에디션이 나왔고 이제 이 언어는 여기 계신 비아네님, C++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비아네님께서 만드신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98년도 C++ 98이라고 있는 저 퍼스트 스탠다드드 버전 오브 C++ 릴리즈드가 있고 저 98년도에 첫 번째 개정판이 한번 나온 거예요. 업데이트가 한번 있었고 대규모의 스탠다드 라이브러리들이 좀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 이후로 원래는 세컨드 릴리즈가 한 번 있을 거라고 계속 ISO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분명히 2010년까지 준비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C++ 03이 나와서 2010년 안에 하겠다라고 해서 했는데 2009년이 됐는데도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0X라는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11년도에 C++11이라는 이름으로 대규모의 업데이트가 한 번 더 있었고 이때를 기준으로 조금 모던 C++이라는 이름으로 이전에는 C++와 좀 다르다고 보는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0X라는 게 66진수다. 15년을 넘지 않았으니까 된 거다. 이런 얘기 하긴 했었는데 16까지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근데 그래서 이제 여기 써놓은 것처럼 11 이전과 이후로 좀 나뉜다고 보는데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이때 이후로는 3년 주기로 업데이트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 그림상에서는 저 첫 번째 그림에는 C++ 20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2028년까지 C++ 2부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보시면 3년 주기로 업데이트가 되어가고 있는데 원래는 맨 처음 메이저 한 번, 마이너 한 번 이런 식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지켜지진 않고 있고 계속 메이저 업데이트식으로 계속 대규모 업데이트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학교에서는 많이 배우지도 않는다고 하는데 그나마도 학교에서 배우는 C++는 보면 11 이전의 내용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거의 new, delete 이런 것 좀 많이 안 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내고 있다, 좀 안타깝다 이런 것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러스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러스트는 이제 그레이든 호어라는 분이 2006년에 C++보다 훨씬 최신이죠. 2006년에 취미로 개발을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모질라 재단에서 일을 하시다가 모질라 재단에서 이걸 좀 눈여겨보고 이거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돼서 이게 이제 실제 모질라에서 나온 파이어폭스에는 이제 좀 많이 러스트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러스트를 만들고 안전성에 대해서 중시를 하면서 러스트를 만들고
추후에 이제 인터뷰하면서 이분이 이제 얘기한 게 러스트를 만들었던 타겟층은 좌절감에 빠진 C++ 개발자였다라고 하더라고요. 왜 좌절에 빠졌을까에 대한 내용을 좀 뒤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4년 현재 그러면 이 둘의 언어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보면 올해 최근에 지금 가장 따끈따끈하게 나온 스택 오버플로우에서 매년 개발자들을 위한 서베이를 하는데 이때 가장 칭찬할 만한 언어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러스트가 84.66%가 나왔습니다. 무려 84.6% 1위를 차지했고요. C++ 같은 경우에 44.11% 정도만 나왔던 상황입니다. 이제 이게 지금 올해만 이런 게 아니고 계속 그동안 스택 오버플로우에서 하는 서베이에 보면 여기 보시면 저기 2005년에도 랭크를 했고 2006년, 2017년, 2019년 다 랭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스트가. 그다음에 이런 밈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스트 러브드 랭귀지.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랭귀지 언어의 이제 그 포퓰러리티를 보면 저 밑에 있죠. 그래서 이거 보면 그 논란이 좀 있긴 하지만 티오베 그래도 아마 가장 공신력이 있다고 하는 티오베 이제 언어의 순위를 보게 되면 이게 지금 지금 8월달 거를 가져온 건데 2024년 8월달 거를 가져온 건데 1위는 파이썬이 지금 차지하고 있고요. AI 영향도 당연히 AI 영향이 같지만 C++이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3위였는데 2위로 올라갔어요. 오히려. 근데 이제 러스트는 어디 있냐? 10위권 밖에 있는 14위에 있습니다. 그래도 14위면 굉장히 많이 올라온 거고요. 19위에서 14위로 5단계를 뛰었다. 그래서 뭐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1.28 정도밖에 되진 않지만 그래도 러스트 상당히 선전해서 올라오고 있는 중이다. 보면 근데 사실 10위가 포트란이고 8위가 비주얼 베이징으로 와서는 좀 이상하긴 하죠. 그래도 어쨌든 티오베 가장 공신력 있는 사이트라고 있는 티오베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 뭐 농담삼아 5위 미만 잡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러스트 그 19위, 14위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C++와 러스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왜 러스트와 C++는 C와 C++는 자꾸 비교 대상이 되는가? 이런 밈이 있습니다. 러스트 is better than C++ 하면 C++ 개발자들이 저렇게 분노를 표하는데 이유가 무엇이냐? 한 가지를 보면 이제 작년 제가 테크데이 때 SK 테크데이 때 이제 그 한번 C++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있었어요. 그때 썼던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때도 이제 질문이 나왔었거든요. 러스트는 C++를 대체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 질문이 나왔었는데 그때도 했던 얘기인 것 같은데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예전 CTO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신규로 시작하는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C나 C++를 할 게 아니라 러스트 같은 걸 써야 된다. GC가 없는 언어를 쓸 거면 이런 얘기를 해서 이제 이때 한번 크게 논란이 됐었죠. 이때 한번 사람들이 많이 분노를 해서 막 한국에 있는 사용자들 막 블로그들을 막 남기고 러스트는 누가 안 좋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이게 또 나왔습니다. 백악관에서조차 C와 C++를 쓰지 말아라. 백악관을 쓰지 말고 러스트 같은 안전한 언어를 써라. 그래서 이제 이때 나왔던 게 뭐 고, 러스트, 자바 뭐 이런 식으로 GC 있는 언어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C나 C++ 쓰지 말아라 라고 얘기가 나왔어서 이런 것들이 좀 발달이 됐던 것도 있고요. 무려 6월 달에 했던 2024년 6월에 했던 WWDC에서 기조연설 때 스위프트가 C++를 대체할 수 있는 최고의 프로그래머라고 이제 스위프트까지 C++를 동네북처럼 계속 두들겨 맞고 있는데 그렇다면 진짜 C++는 안전하지 않은 언어이냐라고 한다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언어적으로 충분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고요. 표준 라이브러리도 뭐 다 스마트 포인터나 아토믹 뮤텍스, 뭐 퓨처 프로미스 컨셉 등 뭐 여러 가지 이제 표준 라이브러리도 제공하고 있고 다양한 이제 워낙 오래된 언어다 보니까 이 정적 분석도도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료로 있는 커버리티부터 시작해서 바이그린드, 뭐 클랭타이디 뭐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핵심 가이드라인이라고 이제 비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비안의 본도 시작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핵심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고 표준도 물론 계속 멈춰있는 언어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년 주기로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쓰는 사람이 문제일 수 있는데 그럼 쓰는 사람의 문제인 거를 방치하고 있는 것도 사실 문제죠. 쓰는 사람들이 잘 쓸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되는 것도 언어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제 문제하게 하기에는 그렇지만 아무튼 이 컴파일 타입 판단하지 않는 게 조금 어떻게 보면 문제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거 개발자가 의도한 것일 수도 있다는 거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C++나 C는 되게 유연하게 쓸 수 있는 언어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그 사용자에게 모든 걸 맡기는 좀 영향이 있죠. 그래서 이게 잘못 쓴 것 같은데
의도한 걸 수도 있으니까 컴파일러는 그냥 워닝 정도만 띄우고 넘어갑니다. 근데 러스트의 경우에는 다 잡아줘요. 정적으로 다 잡아줍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만약 의도한 경우라고 하면 unsafe라는 걸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비교하는 것들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러면 뭐가 닮았을까? 러스트와 C++는 뭐가 닮았을까를 통해서 좀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금방 가네요. 네. 그래서 러스트의 특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빨리빨리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메모리 안정성 당연히 얘기를 해야겠죠. 소유권 시스템이 있고 이게 그러니까 러스트만의 특징은 아니고 러스트의 특징인 겁니다. 다른 언어들도 물론 다 있으니까요. 소유권 시스템이라는 게 좀 강하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빌림과 수명. 근데 이 빌림과 이 수명, 라이프 타임스라는 거는 좀 러스트가 좀 특별히 가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라이프 타임스는 앞에 라이프 타임을 명확하게 명시해줘야 되거든요. 그 언어에서.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가 뭐 레퍼런스를 가져가서 쓴다든지, 폴바이 레퍼런스 가서 쓴다든지 이런 경우에 라이프 타임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언어들은 컴파일러가 대충 잡아줄 거라 생각하고 쓰는데 이건 컴파일러에게 그 개발자가 명확하게 이게 어디까지 쓰이고 어디에서 해제가 되는지에서 명확하게 좀 라이프 타임스를 넣어줘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좀 개발하는데 어려움으로 다가오긴 합니다. 이제 안전한 동시성이 있고 컴파일 타임에 철저하게 이제 검사를 해줍니다. 정말 잘 검사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제한까지 해줍니다. 이렇게 쓰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요? 에러가 나면 이 부분이 문제인 것 같고 이 부분은 고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알려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점으로 뒤에 얘기했지만 컴파일 타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패키지 관리자가 있죠. 카고. 이건 굉장히 좋은 시스템인 것 같고요. 이 강력 정말 패키지 관리자 카고는 깔 게 없는 좋은 것 같습니다. C++에는 패키지 매니저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패키지 매니저 이런 거 없습니다. 그게 좀 워낙 오래된 언어이기도 하니까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PIP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근데 C++은 의식 패키지 같은 것들이 좀 패키지 관리자로 그러니까 좀 약간 표준으로 가려고 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 정해진 건 아니라서 많은 패키지 매니저들이 좀 싸우고 있는 상황이죠. V10 패키지, 초코, 여러 가지들이. 제로 비용 추상화가 있고 이제 컴파일 타임에 웬만한 것들은 다 계산을 해서 최적화를 시켜주기 때문에 안전한 포인터, 매크로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스트와 C++의 다른 점을 보면 일단 제일 처음에 배우기 어렵다. 이게 제일 어려운 거, 이게 제일 작은 것 같아요. 둘 다 언어적으로 허들이 굉장히 높은 언어이기 때문에 왜 배우기 어려운가? 기본적으로 CS적인 지식이 되게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컴퓨터 사이언스 지식이. 그래서 이제 이게 왜 컴퓨터 사이언스 지식이 필요할까? 하면 이제 메모리 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이 메모리 관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려면 왜 그런가 하면 OS를 만들 수 있는 언어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C나 C++에서 베이스로 된 러스트이기 때문에 그리고 컴파일 언어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이 두 개는 뒤에서 말씀드렸지만 OS를 만들 수 있는 언어거든요. 그렇고 멀티 패러다임 언어다. 그게 C++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객체 지향에서 시작을 하긴 했지만 현재는 멀티 패러다임 언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러스트는 어떤 게 더 맞냐? 그것도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모리 관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제로 비용 추상화에 대한 부분도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서 OS를 만들 수 있는 언어,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커널을 만들 수 있는 언어라고 얘기하는데 OS라고 얘기하면 요즘은 보통 뭐 프레임워크까지 다 포함해서 OS라고 얘기를 하니까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도 근데 그런 커널들도 안드로이드도 리눅스고 이런 뭐 유닉스에서 유닉스를 만들기 위해서 시작했던 언어는 C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이 말이 빨라지고 있는데 아무튼 C가 있고 그리고 그 배경으로 나온 C++ 있고 러스트가 있고 이제 어셈블리 다 러스트도 이제 OS를 만들 수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실제로 러스트 OS를 만들고 있는 프로젝트도 있고요. 그래서 OS를 만들 수 있는 언어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 하드웨어를 제어할 수 있는 메모리를 직접 접근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메모리 안전에 대한 위험성이 증가하는 건 당연하고요. 그래서 컴파일 그리고 두 번째 제품 특징은 컴파일러다. GC가 없죠. 가비지 컬렉터가 없는데 어떻게 안전성을 보장해주고 메모리를 관리해줬습니까? 그것도 얘기할 거고 그래서 빠른 성능이다. 컴파일러니까. 러스트 이게 약간 이런 거예요. 러스트 컴파일러는 코드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컴파일러가 잡아주기 때문에 약간 채찍질 하는 것 같다라는 게 사람들 되게 많은 얘기를 하거든요. 엉덩이 때리는 거죠. 이 코드 이거 잘못했다고. 그래서 멀티 패러다임 언어다. C++는 당연히 C with C 클래시스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클래시스 with C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객체지향이 훨씬 가깝습니다. 함수형 패러다임을 다수 지원 가능합니다. 람다나 크로저 같은 옵셔널, 레인지, 컨셉 등 여러 가지 함수형 패러다임들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러스트는 어떠냐? 러스트는 어떤 언어라고 할 수 있냐? 그러면 러스트는 객체지향이냐 아니면 펑셔널 프로그래밍이냐? 그러니까 뭐 두 가지를 꼭 두 개로 나눈다기보다는 그냥 보통 이제 이 두 가지를 요즘 많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러스트가 이제 어떤 언어들에서 영향을 받는 걸 보면
ML, 뭐 OCAML, SASL, 하스켈,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만나서 러스트가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펑셔널 프로그래밍으로 되어 있는 기본적으로 펑셔널 프로그래밍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언어들이 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 C++ 빼고는 C도 객체 지향은 아니니까요. 사실 객체 지향에서 영향을 받았다면 C++밖에 없고 나머지들은 거의 다 펑셔널 프로그래밍스에서 이제 각 함수형 언어에 조금 더 가까운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상속을 지원하지 않고 스트럭처와 상속을 지원하지 않지만 스트럭처와 트레이트를 이용해서 다양성도 제공하고 있고 객체 지향적인 내용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로저나 맵이나 필터, 폴더 같은 모나드들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불변성이나 패턴 매치 이런 것도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 보기에는 러스트는 객체 지향보다는 함수형 언어에 더 가까운 것 같다 생각하고요. 메모리 관리에 대한 제어도 있는데 소유권이나 빌림 제어 둘 다 지원을 합니다. 러스트는 기본적으로 이제 소유권이라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사를 하면 복사가 아니라 이동이 돼요. 이동이 기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무브라는 저희 콜바이 레퍼런스, 콜바이 밸류 이런 거 얘기할 때 복사냐, 빌림이냐 이런 것들 얘기할 때 그리고 콜바이 무브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기본 개념이 다 이동 처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썼다가 어떤 서브 루틴으로 던진다고 하면 이동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전 서브 루틴에서 다시 쓰려고 하면 걔는 이동이 되기 때문에 쓰면은 에러가 납니다. C++ 같은 경우에도 스탠다드에서 무브를 지원하긴 하지만 이거는 컴파일러가 결정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사용자가 이걸 진짜 무브를 하려고 했는지 복사를 하려고 했는지를 의도를 컴파일러가 보고 이건 이동하도 된다라고 싶으면 이동을 시켜주고 아니면 복사를 해버려요. 아무튼 그건 더 깊게 얘기해야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건 넘어가고 그래서 C++도 무브가 있고 지원이 된다.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은 둘 다 가능하다. 네. 네네. 여기 나오죠. 네. 그래서 기본적인 영역 체제의 메모리 모델을 알아야 됩니다. 메모리가 왜 발생하는가, 스택과 힙의 차이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소유권이랑 같은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힙은 어떤 그 메모리 영역에서 대여를 해서 빌려서 그 공간을 사용할 때 그거를 그 위치를 기억하고 있는 스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인터라는 거를 통해서 그 스택, 그 힙에 있는 위치에 내가 메모리를 잡아놓고 쓰고 있다. 근데 스택은 내 루틴이 끝나가면은 파괴 돼버려요. 그러니까 날아가 버리죠. 날아가 버리면 힙을 가지고 있던 포인터를 가지고 있던 이 스택이 날아가면 이 힙에 있던 데이터는 누군가 가리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걔는 계속 그냥 그게 잘 차지하고 있는 거죠. 없어지지 않고 프리를 안 하면 메모리가 발생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러스트도 그렇고 C++도 그렇고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왜냐면 이런 것들을 실제로 소스사에서 보여주고 있지 않지만 생성자와 호멸자에서 이런 것들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 포인터 같은 경우에 실제로 보여주고 있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이해하는 데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CS적인 것들. 그러니까 이거 왜 필요하냐? OS에서 하는 메모리에 대한 부분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이해하는 데 어렵고 허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동시성 같은 경우에도 멀티스레딩을 보통 둘 다 지원을 하는데 레이스 컨디션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이냐? 러스는 불변성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폭발타임에 에러를 잡힙니다. 근데 러스 C++은 컨스트를 다 넣어서 불변성을 만들지 않는 이상은 런타임에서 에러가 발생하거든요. 런타임에서 에러가 발생하면 디버깅이 엄청 힘들죠. 이런 것들 때문에 러스트가 좀 낫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로 비용 추상화는 컴파일 타임 취득해준다. 둘 다 컴파일러니까요. 그래서 C++ 같은 경우에는 템플릿 메타 프로그래밍을 지원하기 때문에 매크로도 그렇고 컴파일 타임의 모든 것들을 다 바이너리를 변화시켜주는 그래서 그 메모리를 어디다 넣어야 되는지 다 가지고서 옵티마이제이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도 지원하고 있고 러스트 같은 경우에도 제네릭과 트레이츠, 매크로 그렇게 못한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컴파일 타임의 에러를 잡아주는 게 장점이다. 무슨 얘기 나오지 못했어. 그래서 많이 빨라졌습니다. 거의 끝났습니다. 개인적으로 느낀 러스트의 좋은 점은 무엇이냐? 패키지 매니저 카고 깎여 오는 것 같습니다. 카고는 진짜 좋은 것 같고요. 컴파일 타임의 에러를 잡아준다. 컴파일 타임의 에러를 다 잡아주는 건 아니지만 웬만한 건 다 잡아주기 때문에 되게 컴파일 타임이 잡히는 게 되게 좋거든요. 런타임에 나오면 디버깅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컴파일 타임에 잡아주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능은 C++보다 좋을 때도 많아요. 계속 비교가 되고 있지만 C++이 좋은 경우도 있고 러스트가 좋은 경우도 있고 둘 다 비슷비슷한 성능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코드가 간결하다. 이건 약간 함수형의 함수형 언어의 특징일 수도 있는데 코드들이 좀 간결하게 쓸 수 있고 그리고 FFI라는 게 있습니다. Family Function Interface라고 해서 다른 언어에 있는 것들을 가져다 쓸 수 있게 잘 구현되어 있어요. 만약 C를 가져다 쓴다든지 C++를 가져다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른 언어에 있는 것들을 잘 가져다 쓸 수 있는 그런 장점이라고 봅니다. 안 좋은 점은 뭐냐? 빌드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컴파일 타임 모든 검사를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C++ 같은 경우에는 정적 검사를 다 따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따로 돌려야 되지만
러스는 이렇게 봤을 때 그 정적 검사를 자체적으로 컴파일러가 다 해주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컴파일 타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진입 장벽이 높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외에도 트레이츠나 패턴 매칭, 라이프 타임 이넘 등 이넘이 저희가 아는 이제 자바나 C++ 같은 이넘은 그냥 단지 그냥 저희 쓰는 그 정말 이너뮬레이터잖아요. 근데 여기서 러스트에서 이넘은 좀 다르게 거의 베리언트급으로 그러니까 여기 안에 함수도 넣을 수 있고 값도 넣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개념이 좀 다르고요. 그리고 되게 이걸 쓰다 보면 헷갈리는 경우도 되게 많아서 개념을 되게 잘 알아야 안 그러면 빌드가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장점이 빌드가 글씨에 다 잡아주는데 빌드가 안 돼요. 안 잡았으면 문제는. 그래서 그런 것도 빌드가 안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언세이프가 러스트에서는 되게 핵심 기능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강력한 기능이다. 하지만 사실 언세이프만 쓰면 10%에 다를 게 없다라는 게 이제 여기 보면 러스트 is just 10% when you have to write unsafe all over the place.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언세이프 쓰면 10%가 똑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 어떻게 보면은 필요한 러스트만 썼을 때 제로 의존성이 없어? 로케이션 안 했다고? 너 언세이프라고 이렇게 놀라는 거예요. 언세이프 안 쓸 수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실제 내부에서 이런 라이브러리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 보면 언세이프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안 쓸 수가 없긴 하거든요. 이거 언세이프에 대한 내용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언세이프 그렇고 마지막으로 C++ 러스트는 각자 장점과 개성이 있는 언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러스트는 C++를 대안이 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약간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바에서 코틀린에 넘어갔고, 오브젝티브 C에서 C피트가 됐죠. C와 C++이 있고, C++와 러스트가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자바도 현재 쓰이고 있고, 코틀린도 현재 쓰이고 있고, 오브젝티브 C도 현재 많이 안 쓰긴 하지만 쓰고 있고, C도 쓰고 있습니다. C도 더 오래됐지만 쓰고 있고, C++도 여전히 쓰이죠. C++도 러스트도 그렇게 갈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C++ 러스트의 미래가 있냐? 어떤 미래가 있을까? 요즘 워낙 AI 생태계가 많이 발전되고 있다 보니 파이썬 쪽에서의 성능 이슈들이 조금씩 부각되고 있긴 합니다. 아무래도 모든 걸 다 파이썬으로 구현하다 보니까 좀 그런 성능 이슈도 좀 부각되고 있고 그래서 C++나 러스트 같은 것들이 대안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조심스럽게 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푸다도 당연히 10%돼 있고 텐서알티도 엔비디아에서 나온 거 10%돼 있고 라마 CPP나 미스터 CPP 같은 경우에도 추론 모델들이 10%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들 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웹어셈블리 같은 경우에도 성능이 좀 중요한데 러스트가 특히 웹어셈블리 정말 잘 집어나거든요. 그 부분들이 대안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인베이스 시스템들 특히 요즘 전장 쪽 자율주행이나 자동차 쪽에서는 워낙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특히 전장 쪽에서는 러스트가 좀 요즘 많이 대세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것들이 미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10% 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시 Q&A를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가 짤이 많아서 재밌네요. 그죠? 많이 웃으셨나요? 네. 그 사이에 질문이 제가 삭제하는 부분에 러스트 기반의 UI 툴킷도 있나요? 네. 밑에 먼저 밑에 있는구나. 이거 마이크가 안 되네. 얘기하기 좋으시고 서버 개발자일 때와 AI 개발자일 때 저희 팀분이 오시는 거야? 그리고 저희 팀분이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둘 다 좋습니다. 저희 무슨 얘기 하겠습니다. SK텔레콤의 비전은 행복입니다. 네. 러스트 기반 AI 툴킷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거 당연히 있고요. 라이브러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백엔드 툴도 있고 러스트도 되게 라이브러리들이 되게 지원이 잘 되어 있거든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C++과 고랭의 유사성과 차이점에는 간략하게 어떤 것들이 있나요? 고랭까지. 저희 팀분이 고랭은 일단 GC가 있죠. 가부치 컬렉터가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르긴 한데 유사성은 일단 둘 다 컴파일러다. 그렇기 때문에 성능적으로 좀 이점이 되게 많은 편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고랭도 같은 경우에도 약간 객체 디자인이라고 하기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클래스가 없고 그래서
그래서 그런 차이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C++와 고랭. 네. 러스트랑 비교하니까 갑자기 고랭까지 비교하라는. 자, 러스트 서버 개발 복잡도가 많이 높은가요? 제가 사실 러스트 쪽 개발을 해본 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일단 러스트 쪽 개발을 해보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복잡도 자체가 높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빠르게 개발하는 데는 왜냐면 라이브러리가 워낙 잘 돼 있고 특히나 이제 서버 같은 경우에는 멀티 프로세싱이 멀티 스레딩이 잘 돼야 되는데 타키오나 이런 라이브러리들이 있거든요. 싱크를 지원해주는 그런 것들을 사용했을 때 되게 괜찮다고 해서 좀 들은 얘기입니다. 제가 해본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복잡도는 이제 유지보수하게 복잡도가 높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빠르게 기억은 되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유지보수하고 할 때 수정을 하고 이럴 때 내부에 이제 막 계속 아까 말씀드렸죠. 빌드가 안 되니까 계속 확인해야 책임이 있어지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러스트에서 LLVM을 계속 사용하는 이유는? 되게 복잡인 아니 이거 위에는 순수 함수가 하스키를 비교해라는 거지. 아니 지금 이게 이상해. 모르겠습니다. LLVM을 사용하는 이유는 사실 뭐 LLVM 자체는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LLVM이 이제 그 컴파일러의 그 백엔드를 담당하고 프론트엔드를 담당했나 둘 중에 하나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요즘 신규로 만약 뭔가 컴파일러를 만든 사람들은 LLVM을 많이 쓰고 있긴 한데요. LLVM 잘 모르는데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GCC 영역으로 들어왔죠. 그러니까 리눅스 커널 쪽으로 들어왔고 그 클랜도 LLVM을 쓰는 것처럼 그러니까 좀 명확하게 말을 못하겠지만 아무튼 뭐 TOS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LLVM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개인적으로 하스켈이랑 비교를 해주실 수 있으면 일단 하스켈은 일단 완전 순수형 언어이기 때문에 1급 함수로만 되어 있을 거고 그리고 모든 게 다 불변이기 때문에 하스켈은 일단 기본적으로 혹시나 이 질문이 있을까 봐 생각을 해봤었어요. 그래서 하스켈 기본적으로 포문을 거의 안 씁니다. 무슨 소리냐면 그 함수를 변경할 때 그 내부에서 무언가 변경하기보다 자기 자신 다시 호출하거든요. 고차 함수 정도. 그러니까 제기를 쓰는 거죠. DFS, BFS 이렇게 하듯이 하스켈은 기본적으로 제기를 쓰기 때문에 일단 뭐 속도면에서 좀 제기는 좀 느리니까 그런 면도 좀 있고 그러니까 하스켈은 약간 좀 학문적인 언어인 것 같아요. 뭔가 뭘 구현하기 위해 쓴다기보다 조금 하스켈이 정말 순수 함수 언어이기 때문에 이런 뭐 1급 함수나 아니면 클로즈 같은 경우에는 변할 수가 없고 그런 것들에 비해서 러스트는 멀티 패러다임 언어이기 때문에 꼭 그런 것들을 지키지는 않다. 그러니까 FP의 장점들을 가지고 있지만 완전한 FP는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러스트 왜 이렇게 질문이 많죠? 구현하고 있는 유명한 프로덕트 서비스가 어떤 게 있을까요, 러스트? 뭐가 있을까요? 리눅스 커널을 러스트로 다 바꾸고 있다고 다 바꾸지는 않지만 아마 그 러스트가 이제 리눅스 커널 쪽에서 C++를 되게 싫어하는 리눅스 토발즈가 러스트는 허용을 해줬죠. 그래서 그 러스트는 그래서 커널 쪽에도 허용이 들어가 있고 제가 이건 좀 잘 모르겠습니다. 서비스 그렇지 러스트 일단 모질라 재단에서 쓰는 그 파이어폭스가 러스트가 좀 들어가 있고요. 요즘 윈도우 쪽 커널 쪽에 프레임워크 쪽도 좀 러스트가 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고요. AI 현업에서 지금 AI 현업에서 파이썬으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파이썬 개발자라고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C++로 개발하는 건 뭐가 있죠? AI 현업에서 C++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뭐 저희 팀분들이 좀 와 계신 것 같은데 그 STT 쪽이 위스퍼라는 게 오픈 AI에서 만든 게 있어요. 근데 그게 파이썬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부에 그 그레고리 분이 C++로 바꿔서 위스퍼 10이라는 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STT를 쓸 때 그쪽 안에 있는 모델들도 다 C++ 변경이 되는데 그런 것들 좀 안에 서버와 클라이언트를 좀 구현하는 것들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거 너무 외부 얘기인데 너무 외부 얘기를 러스트를 활용할 생각은 아직은 좀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현업에서 그러니까 이전 일들을 계속했다면 만약에 지금 원래 10% 서버를 했기 때문에 이전 했다면 러스트를 좀 사용해볼까를 생각했을 텐데 지금 완전히 바뀌어버려가지고 지금 아직 좀 하고 러스트 스타디하는 도망간 사람이세요? 일단 두 분이 포기하시긴 하셨는데 스트레스 때문은 아닌 것 같고요. 네. TGB 하시는 분이 저희 팀원분 분명 아니시죠? 질문 너무 많은데? 이상한데? TGB
일단은 TDD 있어요. TDD용 라이브러리도 굉장히 많고요. CDP 체크라든지 뭐 유닛 테스트도 당연히 구글에서 나온 유닛 테스트도 TDD를 지원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까요? 너무 아. 뭔가 취조 느낌과 면접 느낌이 조금 나서 질문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면접 보면 떨어지.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양효성님, 네, 박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